집의 무게를 버텨내려면 웬만큼 튼튼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더욱이 바닥이 공중에 떠 있는 형태라 분명 무슨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긴 철제 파이프 사이사이에 수직으로 또 다른 파이프를 박아서 고정시키는 작업.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긴 파이프에 실리는 힘이 분산돼서 보다 튼튼한 바닥을 만들 수 있다.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용접 작업은 작업자를 더욱 지치게 한다. 그런데 그때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땀이 많이 나서 용접하다 보면 젖어서 전기가 와요. 아, 전기가 오셨어요? 네. 늘 안전을 염두에 두고 하는 작업이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괜찮으세요? 네, 뭐 늘상 있는 일인데요. 뭐 손이라든가 뭐 등이라든가 이렇게 젖어 있는 데서 많이 닿아가지고 용접을 하게 되면은 그 용접이 몸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약간 흘러서 가요. 그래서 좀 위험하긴 한데 충격이 상당하겠어요. 네, 놀랄 정도. 네, 한순간 그냥 반짝하는 건 놀라요. 정신이 바짝 들죠, 아주. 그래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니 천만다행이다. 놀란 가슴을 잠시 쓸어내린 뒤 다시 작업에 속도를 올리는 우정윤 씨. 용접한 파이프를 길이에 맞게 자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정성을 쏟다 보니 바닥 작업까지 마무리하는데 전체 일정의 반 이상이 소요됐다. 많은 사람이 많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저렇게 땅에다가만 해서 1차적인 것만 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 계속 밟다 보면 이게 계속 꺼져요. 그럼 결국 바닥이 일자가 제가 수직 수평을 원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수직이 아닌 이렇게 자꾸 가라앉은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걸 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작업을 또 할 거고요. 작업 속도가 조금 더디더라도 제대로 하고 넘어가자는 것이 이들의 철칙이다. 한낮에는 뜨겁게 햇빛이 내리쬐더니 어느 순간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다. 심상치 않은 가운데 작업자들도 바빠진다. 비가 오면 감전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둘러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정해진 시공 일정대로 가면 좋으련만 이렇게 날씨가 회방을 놓는 날엔 어쩔 도리가 없다. 네, 현재로서는 지금 비상입니다. 비상. 바깥에서 이렇게 현장 일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비가 많이 와서 피해보거나 화가 나거나 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날씨야 뭐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올 때 왔으면 좋겠는데 꼭 바쁘고 힘들 때 그때가 오더라고요. 행여 빗물이 스며들지는 않을까. 마지막까지 자재를 점검하는 작업자. 이내 예상대로 굵은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한다.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오랜만에 작업자들에게도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 날씨가 맑게 개했다. 이거 날라야지. 비 때문에 손해본 반나절의 시간만큼 작업자들은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인다. 기초 작업을 했던 바닥 프레임 위에 널찍한 합판을 깔아서 빈 공간을 채운다.
바닥은 방과 마루로 구분된다. 그리고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목재도 달라진다. 바깥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햇빛이라든가 바람에 이런 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목재를 갖다 깔아주는 거고요. 실내는 또 실내에 걸맞는 목재를 갖다 써서 하는 거라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깥쪽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실외용으로 많이 쓰고, 쪽에다가 쓰는 이 합판 같은 경우는 이음새 부분을 최소화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 또는 바닥에서 조금이라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바람적인 거, 부수적인 뭐 벌레적인 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또 방바닥 같은 개념으로 인해서 좀 경고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외부적인 것도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주는 거예요.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의 경우 비나 눈과 같은 습기가 닿으면 썩을 수가 있다. 때문에 마루가 될 부분은 방부 처리가 된 목재를 사용한다. 방바닥이 될 부분은 수평을 맞춰서 튼튼하게 시공하면 되지만, 마루가 될 부분은 견고함은 물론 보기에도 좋아야 하니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종일 선체로 작업을 하다 보니 온몸이 땀으로 흥건하다. 여름에는 뭐 그냥 땀에 샤워해요. 이제 골조와 바닥은 완성됐으니 내부 시공에 들어갈 차례다. 이건 뭔가요? 텐트입니다, 텐트. 이게 그 실질적인 이제 집이 되는 거죠, 집. 가로 세로 4m의 텐트. 평수로 치면 약 5평 남짓한 방이 만들어질 것이다. 텐트에는 수십 개의 클립이 달려있다. 클립이 달린 끈과 끈을 연결해서 프레임에 텐트를 단단히 고정시킨다. 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일 가운데 중앙, 일명 이제 용머리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그쪽 부분을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밑으로 해서 해야지, 밑에서부터 반대로 올라가는 거는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붕부터 시작해 벽, 바닥 순서로 약 50개의 클립을 연결한다.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원단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묶으면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어느 때보다 힘 조절이 중요한 순간이다. 이너 텐트는 약간 천재질 계통의 원단을 사용을 하고요. 지붕 같은 경우는 계속 바깥에 햇볕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비닐 계통을 좀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화재가 혹시 났을 경우 좀 사고가 크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아예 방염 처리를 아예 해가지고 나오는 제품이에요. 캠핑하우스를 시공할 때 보통 텐트는 이중으로 친다. 안쪽에 설치하는 텐트가 실질적인 집이라면 바깥에 치는 텐트는 지붕 역할을 한다. 캠핑하우스는 다소 냉난방에 취약할 수 있다. 텐트를 이중으로 치는 것은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외부 텐트는 자외선이나 비바람으로부터 실내를 보호하고, 텐트와 텐트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통기성을 좋게 한다. 집 전체를 감싸는 텐트는 크기가 상당해서 방향을 잡기도 힘들다. 작업자들이 힘을 잘 모아야만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마칠 수 있다. 지붕 위에서 축 늘어진 텐트는 무게가 두세 배 더 무겁게 느껴진다. 파포가 굉장히 크네요. 6m 한 6m 20에 예. 길이가 8m.
8m요? 네. 무게로 따지면은 한 60kg 정도 될 거예요. 지붕 위에서 원단의 위치를 맞춘 후에는 바느질하듯 줄을 엮는 작업이 이어진다. 보기에는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면서 꽉 조여야 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매듭이 헐거우면 비나 바람에 마찰이 생겨서 줄이 닳아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위에 보고 작업하시는데 안 힘드세요? 목 아파요. 목 아프시죠? 네, 목 아프고 등도 아프고 학교 다닐 때 벌 쓰는 기분이에요. 지루하리만큼 계속되는 반복 작업.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다 손바닥에 상처를 입는 일도 이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다. 손가락 이런 데가 당기니까 손가락이 좀 아파요. 손가락이요? 네, 힘든 것보다는 손가락이 좀 아파요. 그게 또 단점이죠. 오랜 인내와 노력 끝에 깔끔하게 작업이 완성됐다. 푸른 산속에 안겨있는 집은 바쁜 일상으로 지친 이들에게 작은 위로를 줄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될 것이다. 이게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신경 쓰고 한 보람이 있네요. 문제는 없고요. 아무 문제 없고. 네, 현재까지 검토를 한 상태에서는 이제 문제되는 건 없고요. 이제 다른 작업을 진행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최종 작업을 마감을 할 거예요. 며칠 후 캠핑하우스의 마무리 작업이 시작됐다. 이때 등장한 트럭 한 대. 뒤에는 각종 생활용품이 한가득 실려 있다. 살림살이들이죠. 집기류 이런 것도 다 소모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구비가 돼 있다 보시면 돼요. 화장대부터 침대, 탁자 등 8가지 가구가 텐트 안에 들어간다. 캠핑하우스는 밖에서 보면 대형 텐트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집과 똑같다. 때문에 가구부터 시작해서 각종 생활용품, 소모품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까지 캠핑하우스를 짓는 이들이 해야 할 몫이다. 이게 이 가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구가 아니라 이건 여기 이 글램핑이라는 거에 걸맞게 맞춰서 주문 생산을 해서 한 거라 그 일반 재질이 일반 쓰는 가구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좀 무겁고 또 크기도 많이 크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조금 무게는 많이 나가요.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기에 꼭 필요한 것만으로 방안을 채운다. 조명을 가구 속으로 집어넣은 것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다. 작업자의 손이 닿을수록 캠핑하우스가 점점 안락한 모습으로 모양을 갖춰나간다. 우리나라에 글램핑 문화가 들어온 건 불과 3, 4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준비 없이도 캠핑 온 기분을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글램핑을 즐기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연과 가까이 호흡하며 가족과의 추억을 쌓는 시간. 그것이 바로 캠핑하우스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선물이다. 여기 이 글램핑이라는 거는 자연하고 좀 일삼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또 캠핑을 처음에 모르시는 분들도 와서 좀 편하게 하실 수도 있고, 여행을 다니신 분들에 있어서 좀 생활의 편의성을 갖춘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집에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갈 것이다.